달이 시작이 되는데 6월 달에 KB손해보험과 함께 어떤 여러분들이 판매하실 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한번 부분을 해봤는데요. 보험시장 이슈. 25년도에 각종 5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었는데 그럼 이번 달은 어떤 이슈로 고객들에게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KB손해보험이 상품이 좀 저렴해진 것들이 있는데 그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암주기자 방사선 모든 회사에서 거의 모든 회사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데 그 중에 KB손해보험의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이고 지난달까지 간병 많이 판매하실 텐데 KB손해보험의 간병의 장점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로 간병보험 판매하실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어떤 상품을 이야기할지 이렇게 네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보험시장 이슈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 TA 같은 경우는 보통 이슈 고객들에게 먼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대화하면서 좀 더 체결률을 높일 수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슈가 있는 달에 매출이 많이 올라갑니다. 연초에는 보장한도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고 금감원에서 요즘에는 초과 이익을 금지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상품을 그냥 판매 중지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3월 달에는 무해지보 보험료가 비싸진다라는 부분으로다가 3월 달에는 항상 이슈가 있었던 부분인데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분은 3월 달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습니다. 근데 4월 달, 5월 달 같은 경우는 간병보험에 대한 부분으로 고객들에게 많이 판매를 했었죠. 4월 달에 특히나 많이 판매했었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간병에 대한 부분,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부분으로 고객들에게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그럼 이제 남은 이슈는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려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달 있는, 매년 있는 보험료에 대한 이슈. 다음 달 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그런 이슈와 그리고 하반기, 후반기 정도에는 5세대 실손이 이제 변경되는 것 때문에 개정을 빨리 전환 실손 개정을 좀 더 빨리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그런 것들 때문에 비급여 치료 5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보장으로 받아야 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비급여 담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아마 하반기 정도에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번 달에는 어떤 이슈로 여러분들께서 고객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슈를 삼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보험료 이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3월 달에서 4월 달 넘어갈 때 다른 쪽에서 교육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해지 보험료가 요율이 조정되면서 무해지가 올라가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예정이율이 이제 떨어진다. 예정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간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근데 다행히 4월 달에 넘어가면서 예정이율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계속 코로나 때 막 올라갔다가 2.75까지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2.5%까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을 만들 때 보통의 기준금리보다 이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차이를 적게 해가지고 보험 상품을 만들 때 거기에 적용되는 예정이율이라는 이율을 나중에 현재 기준금리보다 차이를 둬서 보험회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이득을 얻게끔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근데 예정이율이 지금 회사별로 거의 다 3%입니다. 3%. 지금 기준금리는 2.5%인데 예정이율 보험을 만드는 예정이율은 3% 그리고 유병자 상품은 2.75% 그렇게 금리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상품을 만들어서 현재 기준의 예정이율로 되어 있는 3%로 되어 있는 상품을 판매하면 기준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손해죠. 3월달에는 3월달에 4월달 넘어갈 때는 회사들끼리 눈치를 봤습니다. 저 회사에서 먼저 내리면 우리도 내려야지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아가지고 아무도 안 내렸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만 해도 기준금리가 2.75%였고 근데 이제는 2.5% 내렸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도 이제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예정이율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판매한 상품을 판매할수록 손해가 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예정이율이 종합형 3%, DB도 마찬가지고 S사도 마찬가지로 3%입니다. 유병장은 2.75%. 그래서 예정이율을 떨어뜨릴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한 2.5% 정도가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지금보다 보험료는 5에서 10% 정도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한 번에 막 2.5%로
확 떨어뜨리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정부 눈치도 봐야 되고 뭐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눈치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다음 달 되면 그 보험료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런 여태까지 설명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전화하면서 고객들에게 다 일일이 설명하기 쉽지 않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지난달에 5월달 말에 금리가 떨어졌다. 2.5% 떨어진 거 알고 계시냐? 다음 달 되면 보험회사에서도 그 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을 떨어뜨릴 건데 떨어뜨릴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러면 보험료는 다음 달 되면 올라간다. 이번 달에 하셔야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고객님이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달에 결정하시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은 KB뿐만이 아니라 이 이슈는 모든 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요거 얘기해드리는 KB 쪽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요거는 진짜 되게 큰 이슈가 될 수 있고 다음 달에 혹시라도 안 내리더라도 회사에서는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예정 이율을 떨어뜨릴 겁니다. 왜냐면 판매하는 데 부담되고 회사에서는 손해니까 이 이슈 꼭 말씀하시면서 6월달에 활용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런 상황에 맞춰서 KB에서는 보험료를 좀 상품별로 낮춰놨습니다. 종합형 5텐텐 두 가지 상품 그리고 유병자는 5월달에 이미 떨어뜨렸는데 그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5텐텐 상품 KB에서 대표적인 상품인데 암치료비나 간병인 일단 그 종수술비에 대한 보험료 자체를 떨어뜨려놨고 5월달에는 그 지난달에 제가 와서 교육 한번 했었는데 탑클래스 건강보험이라는 걸 출시하면서 유병자 상품, 초경증 유병자 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떨어뜨려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보험료가 낮춰졌는데 사실 요 초경증 간편에서의 보험료가 좀 떨어졌다는 부분들은 팀장님께서 잘 모르세요. 잘 느끼진 않았어요. 지난달에는 사실 저희가 좀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간병일당 이슈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없었죠. KB에서는 간병일당 한도를 너무 빨리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KB 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회사별로 다 비슷한 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저렴한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저희 유병자가 저렴해지고 5월달에 저렴해진 게 이번 달에는 큰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강조를 드리면서 종합형에서는 일단 암류 치료비는 7에서 10%, 간병인 사일당 또한 12% 정도가 보험료가 저렴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KB에서는 예전부터 2대 주요 치료비가 엄청나게 저렴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1년이 넘었어요. 계속 KB손해보험의 2대 주요 치료비는 모든 연령대에서 거의 모든 회사보다 저렴했습니다. 이 장점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다 암 주요 치료비까지 5텐텐에서 저렴해졌기 때문에 3대 주요 치료비를 합쳐놓으면 타사보다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보험료가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가 될 수 있다. 라는 점. 그 KB에서는 그 주요 치료비 위주의 담보, 요즘 판매하는 담보가 저렴합니다. 다만 암 수술비 3대 진단비는 확 저렴하지 않은데 요즘에 이제 업셀링을 할 때 암 진단비는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이다 보니까 그 고객들 대상으로는 이제 요즘 판매하는 이런 주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업셀링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럴 때 KB가 저렴하다라는 점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병자도 저렴합니다. 유병자 저희가 0부터 6년까지는 슬기로운 3회노라는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6부터 10까지는 탑클래스 3회노라는 초경증 간편보험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병자. 그래서 0부터 10까지 모든 범위를 아우르는데 자, 이 6부터 10까지 그리고 0부터 10까지 이 상품 각각의 장점들이 고스란히 유지가 되는데 KB의 유병자의 라인업은 탑클래스 6부터 10까지 그리고 0부터 6까지 슬기로운 간편 그리고 입원 수술만 하는 거 3일 저간편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요 0부터 10까지 요 두 가지의 상품의 장점 경증 예외질환이 701가지가 있고 0부터 6까지 6부터 10까지 각각 무사고 전환 기능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무사고 전환 기능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3용으로 325만 33으로 가입했더라도 1년 동안 입원 수술 없고 6대 질병 없으면 내년도에는 335의 금액으로, 345의 금액으로, 그리고 365의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할인이 됩니다. 유병자 같은 경우는 0부터 6까지 같은 경우는 각각의 단계별로 유병자다 보니까 할인의 폭이 커요. 325와 345의 금액 비교해보시면 보험료 차이가 큽니다. 근데 1년 동안만 입원 수술이 없으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0부터 6까지의 최근역의 그 유병자 상품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유병자다 보니까 최대 6년까지 무사고 전환 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쉽진 않잖아요. 다만 1년 또는 2년 정도는
가입하고서 입원 수술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무사고 전환 기능이 되는데 여기에 그런 무사고 전환 기능이 있으면서 요 탑클래스 3에너 6부터 10까지의 상품에도 무사고 전환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510 같은 경우는 무사고 전환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365 이상 이미 6년 이상 입원 수술이 없었던 고객이기 때문에 7년, 8년, 9년, 10년까지 입원 수술 없을 확률은 더 크죠. 건강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365로 가입하고서 3테너의 금액까지 매년 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게 KB손해보험 유병자의 장점입니다. 그러면서 얘보다 얘가 더 저렴하다. 왜? 지난달에 말씀드렸는데 그 0부터 6까지는 6대 질병을 물어보고요. 6부터 10까지 탑클래스 3에는 7대 질병 하나를 더 물어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를 더 물어보는 게 투석 중인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하나 더 물어보면서 이쪽 탑클래스 3에노의 보험료를 낮춰놨습니다. 얼마 그 보험료 수준이 그 종합형 비교해봤을 때 종합형과 비교해봤을 때 탑클래스 3에노의 3테노는 한 102% 수준. 그냥 일반 건강치보다 2% 정도 비싸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103% 수준, 105% 수준, 107% 수준, 110% 수준. 그럼 110% 수준의 365로 가입한 다음에 102% 수준의 보험료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무사고 전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보험료가 저렴하게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무사고 전환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게 탑클래스 3에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KB 당사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보험료가 4월달 대비해서 5월달, 6월달의 보험료가 담보별로 10%에서 13% 정도 저렴해졌고 타사와 비교해봤을 때도 5, 60대 남자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제일 저렴한 수준, 여자 같은 경우는 한 2, 3위 수준으로 보험료가 낮춰졌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기존의 고객들이 기존에 얘기하다가 혹시라도 보장 분석하시고 하면 타사든 KB든 어느 회사든 이런 간편보험을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이 있잖아요. 간편보험이라는 게 2015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막 상해 수술비랑 상해 일당만 집어넣고 상품이 만들어졌었는데 와 유병자한테 보험을 팔아라면서 이런 상품들도 판매를 했었는데 계속적으로 점점점 발전해가서 지금은 거의 종합형 상품과 비슷한 담보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3, 4년 전쯤에 이런 타사든 KB든 간편보험 가입한 고객들 대상으로는 지금 저희의 탑클래스 3에노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보험료가 저렴해졌으니까 22년 정도에 가입해서 혹시라도 가입하고서 5년 넘으신 분들 중에서 좀 그 사이에 입원 수술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럼 예정이율 2%일 때랑 지금 2.75%때 예정이율이 올라가면 반대로 보험료는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때보다 지금은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근데 예정이율이 떨어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음 달이면 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당사 KB 기준으로 한 3년 전쯤에 3, 4호에 가입한 고객 그럼 지금 입원 수술이 없었으면 365로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3, 4호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비싼 보험료 내고 계속 20년 갱신 20년마다 계속적으로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3에너로 탑클래스 3에너로 가입하면 365로 가입한 다음에 무사고 전환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때보다 더 저렴한 보험료로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고 이때보다 더 보험료는 저렴해지는데 담보들은 더 좋아지는 뭐 중입자나 이런 담보들이 많아졌으니까 담보들도 늘 수 있고 이렇게 기존의 유병자를 구집이 유지하는 고객들은 딱 혹시라도 DB 고객 받아가지고 보장 분석 하다가 발견하면 신받다라고 외치고 리모델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사이에 입원 수술이 없는 건강을 조금 유지하시는 고객들이면 리모델링을 시키는 것이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간병 유병자의 저희 탑클래스 3에노가 지난달에 나왔는데 보험료가 저렴해졌는데 잘 모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간병 때문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간병보험이 유병자로 많이들 판매를 하시잖아요. 근데 지난달에는 저희가 한도가 10만 원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 관심 자체가 너무 없어서 저는 마음은 아팠고 근데 이번 달에는 다들 한 1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KB는 이렇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액 없는 거 10만 원 그리고 감액 있는 거 5만 원에서 감액 있는 거 없는 거 합산으로 15만 원 거기다가 상급종합병원 간병 이상이 일단 5만 원 해가지고 합산 20만 원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효과냐? 간병 질병 같은 경우는 상해는 아쉽게도 10만 원
판매를 하는데 간병 질병은 2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간획 기간이 있는 거 10만 원, 없는 거 5만 원 이런 식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최저보험료는 저희가 2만 원이 되고요. 이 탑클래스 사면으로 탑클래스 사면은 아니면 슬기로운 사면은 어느 상품이 됐던 그 무사고 무해지 아닌 무사고 할인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1년 동안 간병보험 가입하고 내년도에 또 그 보험료가 저렴하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KB께 질병이 좋다. 아까 말씀드렸던 간액 없는 거 10만 원, 간액 있는 거를 5만 원을 넣을 수 있는데 이 간액 있는 게 저희가 2년 간액이에요. 1년 10%, 2년 50%. 그래서 15만 원이고 상급종합병원 5만 원 해가지고 합산 20만 원인데 그렇게 해서 가입을 시키면 D사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D사는 1년 동안에 50% 간액이 있고 KB는 10만 원짜리는 간액 없고 5만 원짜리는 10% 간액이 있고 가입하고서 1년도에는 KB께 낮습니다. 2년차 때는 가입하고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DB가 낮고 그 이후부터는 뭐 15만 원으로 계속 들어가는데 혹시라도 상급병원에 입원하면 2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0만 원 그렇게 가입이 가능하고 다만 상해 쪽은 저희가 10만 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을 넣어서 넣으면 20만 원이지만 DB 쪽이 더 낫다. 비교를 부실히 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보험료의 차이도 있습니다. 보험료. 최저보험료가 저희는 2만 원으로 가입 가능하고 어느 회사는 뭐 8만 원, 어느 회사는 보통 3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넣었을 때 그 저희는 23,000원, 36,000원, 뭐 보험료 8만 원인데 최저보험료가 저희가 2만 원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60세 남자 기준으로 23,657원 요 그대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뭐 3만 원의 최저보험료가 있으면 이렇게 들어가도 최저보험료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저보험료 기준을 봤을 때는 KB가 유리할 수 있다. 여성 같은 경우도 60세 여자 기준을 똑같이 설계를 했을 때 D사가 28,000원이 나와도 최저보험료가 3만 원이기 때문에 3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KB에서는 27,000원 이 금액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요거 하나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는 뭐 간병이 상해 10만 원에 상급종합 10만 원 넣고 질병 15만 원, 뭐 상급병 5만 원 여기다 넣고 2대 주요 치료비가 저렴하다는 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넣어도 60세 여사 기준으로 34,000원, 3만 원, 그 여자 기준으로 3만 원대 초반으로 이렇게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 요양병원 일당에 대해서도 좀 이따 한번 플랜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으로는 안보. 그럼 안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입자 안보들이 모두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합산으로 들어갔을 때 아니면 플랜으로 들어갔을 때 아니면 최저보험료로 얼마를 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최대 가입금액 5천만 원이고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80세까지 5천만 원, 80세가 넘어가고 90세 같은 경우는 90세까지도 가입 가능한데 그 금액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저희는 업계 중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사에서 가입해도 KB 거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암보험 같은 경우는 암 주요 치료비에 크게 4가지의 암 주요 치료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원이 되는 거,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만 되는 거, 종합병원만 되는 거, 그리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고객들이 혹시라도 보험료의 부담을 느끼면 최소한 최근에는 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라도 판매를 업셀링을 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암 주요 치료비보다 한 13% 정도의 수준 보험료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합산으로는 최대 4천만 원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중입자 담보는 2대 주요 치료비랑 묶어서도 할 수 있고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랑도 합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리모델링하거나 판매를 할 때 하나씩 더 얹어서 이 담보를 얹어가지고 판매를 해주시는 것이 대세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80세까지 5천만 원 가입 가능하고요. 81세부터 90세까지도 3천만 원 가입 가능합니다. 최저보험료 신재진난환 포함하면 만 원으로 설계할 수 있고 갱신형 담보, 비갱신형 담보 모두가 판매를 할 수 있고 저희는 업계 누적 보지 않고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랜들은 그 중입자 치료와 내신 주요 치료비를 합산해가지고 여성 50세 기준은 15,000원, 남자 25,000원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데 요거 한 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가 5천만 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그 전립선암을 포함한 남녀 생식기암 같은 경우
주입자 치료 받을 때 1억 3천 플랜이고 일반암 같은 경우에 1억 플랜인데 저희가 비급여 항암 방사선 치료비라는 담보가 있어서 이게 3천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남녀 생식기 전립선암만 보장해주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 담보가 있습니다. 이것도 3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담보를 넣었을 때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 남녀 생식기암 같은 경우에 이 3천만 원이 추가돼서 주입자 치료를 받았을 때 1억 3천만 원까지 거기다 하이클래스 암주치 2천 해가지고 합산 1억 3천과 1억 이렇게 플랜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그 남성 전립선암이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고 바이든도 전립선암 걸렸다라고 하죠. 고령의 남성분들에게 많이 걸리는 게 전립선암인데 주입자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되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플랜이 가능하고요. 5069 플랜 이거는 시간관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7080 플랜도 있고 7080에 전립선암 주입자 6,500만 원 플랜도 있습니다. 항암 주입자 방사선 치료와 아까 말씀드렸던 항암 방사선 치료비 남녀 생식기암 이게 500만 원 이렇게 놓고 하이클래스 1,000만 원 이렇게 넣었을 때 이런 플랜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대까지 5천만 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난달까지 간병보험 많이 팔았다라고 하면 그 고객들 대상으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 판매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이대 주요 치료비 뇌와 심장에 대한 그 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 KB에서는 세 가지 담보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대 질병 주요 치료비와 신특정 순환계 주요 치료비, 상급종합 신특정 순환계 주요 치료비 이렇게 세 가지 담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얘는 가장 업계 최고의 가격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저렴하고 얘는 보장하는 범위가 얘보다 훨씬 더 넓어졌지만 보험료는 그만큼 비싼 담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KB의 이대 질병 주요 치료비는 타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2천과 요거 1,000만 원 합산으로 3천만 원 요게 가장 좀 좋은 플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보장 범위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치료의 단계에서 입원 치료, 혈전증 수술 치료를 이대 주요 치료비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게 보통 앞단, 진단과 치료 위주의 보장이면 이것 때문에 뒷단에 재활치료 요양병원에 대한 후유증 남고 간병을 받아야 되는 것들 때문에 지난달까지 간병보험 많이 판매를 하셨잖아요. 20만 원 판매하고 근데 이 간병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간병이 왜 필요하냐? 보통 뇌혈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제일 많이 벌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다치거나 했을 때도 간병이 필요하지만 뇌후유증에 대한 부분이 간병이 상당히 많이 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아서 요양원에 가든지 요양원에 가면 돌봄을 받고 요양보호사가 그 케어를 해주는 게 요양원이잖아요. 근데 요양병원은 우리 입원 자료가 없고 국민건강보험에서 그냥 치료 목적으로 입원해가지고 치료받으면서 간병인 자격기준 없이 간병인이 돌봐주는 게 요양병원인데 그러면은 간병인 20만 원 판매할 때 같이 판매하는 담보가 있잖아요. 뭐 판매하셨습니까? 간병인 요양병원 담보 같이 판매하잖아요. 얼마까지 가입할까? 보통 얼마 판매하죠? 5만 원 판매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누워있을 때 이 월 평균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으십니까? 요양병원과 요양원. 요양병원 대략 한 달에 본인 부담금 얼마 정도 내야 될 것 같으세요? 150에서 200. 예전에 그랬는데 더 비싸졌습니다. 200에서 300 정도 본인 부담금이 들고 요양원은 한 150에서 200만 원 본인 부담금이 들어요. 보통. 이거 기사를 찾아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월 평균 비용 요양병원 200에서 300이면 아까 그 간병이 일단 5만 원씩 했을 때 한 달이면 30일이잖아요. 그럼 150만 원. 나머지 500에서 150만 원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담보들이 간병인 요양병원뿐만이 아니라 요양병원 입원 일당 요 담보도 필요한데 지난달까지 판매하셨을 때 그 간병인 담보만 판매하셨다면 이제 요양병원 입원 일당이라는 담보도 같이 추가적으로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플랜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거는 80세 기준으로 한 27,400원이 나오는 보험료인데 상해사망 뭐 순환계 질환 뭐 20만 원 최저 보험료를 넣고 신특정 순환계와 이대질병 주요치료비 각각 1,000만 원씩 넣고 요양병원 질병 입원 일당을 만 원 낼 수 있습니다. 80대는 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60세까지는 경도 이상 2만 원, 중도 이상 2만 원에 합산 4만 원까지는 60세까지 가입 가능한데 60세가 넘어가면 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만 원이라도 넣으면 30만 원이 커버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험료가 비싸다 싶으면 신특정 순환계 이게 15,000원이기 때문에 이거 빼버리면 보험료 낮출 수 있습니다. 남자도 이 37,000원 중에서
신특점수 단계가 2만 원 정도의 보험료이기 때문에 얘 빼버리면 보험료 낮출 수 있고 일당을 넣어서 그럼 간병할 때 요양병 입원하셨을 때 이 일당 10,000원씩 해가지고 추가로 업셀링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법도 한번 간병일당 가입 후에 한 번 더 보장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꼭 필요한 심장 및 뇌 관련 담보에 대한 부분과 요양병원 이용 시 월 30만 원 추가로 이용 가능한 담보가 있어서 연락드렸다. 거기에 5월 출시된 중입자 치료 담보의 경우 하루 20분입니다. 20분 통원으로 암치료 가능한 신규수를 현재 너무 좋은 담보로 판매하고 있는데 고객님 생각하는 마음에 관리하는 500명 고객 중 10분에게 일단 먼저 연락드렸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제안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려보고요. 이런 제안 혹시 활용하실 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이면 KB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플랜들 넘어가고 마지막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안 됐었는데 계약 전환 시설 이론비도 이번 달부터 미러링이 가능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업셀링 하실 때 더 편하게 활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계피 상위권은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있어서 계피 상위권도 미러링 할 수 있도록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의 보통 평일에는 6시 반까지 QA 심사 봐주고 있고 3주차부터는 7시까지 신규 그리고 마지막 3일 동안 8시까지는 QA 심사 이렇게 봐주고 있으니까 이 일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품 모니터링도 이어서 할 수 있고 다만 저희 설계하실 때 QA 심사를 올린 청약권에 대해서는 다른 번호로 저장하지 말고 새 청약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점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주만을 위해서 시상 한번 걸어봤습니다. 가동하시면 또 시상 하나씩 드리는 거 준비한도로 그냥 뭐라도 금액 상관없이 드릴 거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좀 더운 날씨에 선풍기 시상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가동 시상 플러스 구간 시상이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 KB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제 7월달 예정이율이 인하되는 것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는 부분으로 고객들에게 접근하면 좋은 접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오텐텐도 유병자도 저렴한 KB 손해보험이다. 그리고 이제는 주입자 담보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간병일당 부분도 요양병원 입원일당 업셀뿐만이 아니라 KB 손해보험에서 합산 한도 20만 원으로 판매가 가능하니까 여러모로 KB 손해보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월달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상 교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